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게 된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경제 전망을 준비했는데요. 매년 증시 및 산업 전망에서 경제 전망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상당히 경제 전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경기, 금리,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시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증시 및 산업 전망에서 여러 섹터 중에 경제 전망을 가장 먼저 1부와 2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을 위해서 당사 이코노미스트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경제 전망을 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특히 올해 하반기 매크로 이슈 우려 때문에 경제 전망을 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뭐 연초부터 사실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를 사실은 그동안 좀 잊고 살다가 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어떤 돌발 변수도 사실은 좀 발생을 했고 또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도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조금 어떤 그 인상 속도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팔라지는 모습인 상황에다가 또 우리나라 이제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미국에도 뭐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에도 불확실성이 있고 뭐 또 중국에도 불확실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겪는 게 처음이라서 음, 오늘 하반기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이제 큰 뭐 에러라든지 또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반기 경기 분위기와 전망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번 하반기 전망의 제목을 이제 먹구름 경제, 뭐 벼락도 동반하나라는 이제 제목을 사실 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그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또 우크라이나 전쟁발 뭐 에너지 혼란, 뭐 지금 화면에도 좀 보이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또 에너지 혼란으로 인해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제 제가 중국 CDS를 그려놨지만 중국의 경착륙 또 상하이 봉쇄 영향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로 가고 있어서 이러한 먹구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자체 뭐 둔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벼락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어떤 신용에 대한 위기 이러한 것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잠재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문제보다 뭐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정치에 사실은 조금 모든 것이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제가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뭐 불안한 느낌이 사실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 제가 먹구름 경제 뭐 벼락도 동반하라라는 이제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벼락은 치지 않을 것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비라든지 소나기가 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경기 자체가 마일드하게 아주 소프트하게 뭐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하반기 경기에 타격을 주거나 위기로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그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목해야 될 먹구름 우려 중에는 아무래도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물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미 연준의 긴축 정책만으로 과연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도 사실 좀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음, 과연 이 긴축을 통해서 이제 물가라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느냐, 또 이제 뭐 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또 경기라는 부분을 또 차치 희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상당히 연준도 딜레마에 빠진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전에 뭐 이러한 사항들이 뭐 없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러한 과정 속에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사실은 좀 이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사실 연착시켰던 사례도 뭐 적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기대를 걸어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화면에서 제가 조금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 사례와 관련돼서 그 화면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표시로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공급자 배송 지수라고 해서 이게 올라갈 경우 이제 공급망 자체가 이제 차질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 좀 주목해서 보는 게 그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공급망에 대한 혼란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시기죠. 근데 보시면 그 제가 음영으로 회색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인데 60년대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망에 어떤 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로 간 어떤 경험들이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사례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또 90년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상당하게 호황을 계속 좀 늘렸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꼭 긴축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반드시 그 경기 침체 뭐 이러한 쪽으로 다가간다라고 좀 확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녹록치 않은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자사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고물가 뭐 고금리가 그가 아니라 중물가 중금리 뭐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지금 고물가 흐름 자체가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자세하게 뭐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이 고용시장의 인력난이라든지 또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 뭐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물가 압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사실은 계속 좀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금방 또 공급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화면에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뭐 상당히 잇따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이제 우려하는 거는 사실 특히 이제 고물가 사항이 전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1990년에 뭐 화면상에 그 차트에도 있지만 1990년 냉전 시대,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도하에 세계 경제 또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확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아시는 우리가 미중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이 공급망 자체에 뭔가 좀 와해가 왔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어떤 공급망 자체도 이제 불안해지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 최근에 미국은 뭐 사실은 이 공급망을 이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해서 완전히 그 동맹국들만의 어떤 공급망을 만들겠다. 소위 그것이 뭐 프렌들리 쇼링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이런 공급망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물가, 고금리의 어떤 우려가 분명히 있는 부분은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연준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뭐 요새 스텝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인상이 아니라 소위 이제 빅 스텝, 50bp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물가 또 중금리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물가 쪽에서 보면 좀 하락 요인도 조금 하반기부터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화면에 제가 또 이제 그 물가의 기여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화면에 크게 보면은 그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회색선과 오렌지색이 있는데 이제 회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중고차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망의 어떤 차질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 하반기에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은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반기 쪽에서의 그 에너지 쪽의 물가 상승 압력 자체는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하반기 갈수록 뭐 저희가 4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에 다소 실망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4월에 좀 정점을 찍을 가능성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물가가 자체가 조금은 이제 뭐 미연준의 어떤 정책도 있고 공급망 완화 이러한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속도감 있게 둔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지금의 물가 수준이 고물가 고금리가 아니라 중물가 중금리 수준으로 가면서 경기라든지 이러한 쪽에 연착륙에 상당히 조금 힘을 얹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소비에 대한 우려도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 과연 하반기에 좀 어떨지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하반기 미국 경기와 관련돼서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은 이제 소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소비 경제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비가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를 사실은 의미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또 금리 상승 또 각종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또 실제로 상당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당시에 사실은 뭐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돈을 이제 현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소비,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화 쪽 내구재라든지 이러한 소비 부분을 한번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하반기에 좀 우려를 좀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면상에 제가 두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의 그 소위 잉여 저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소보다 과거 평균 대비해서 얼마만큼 저축이 많이 늘어났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직후에 미국이 이제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가계 저축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소비 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거의 다 소멸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이제 소비 자체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또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그 정상화 수준, 그러니까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됐을 뿐이지 저게 줄었다고 해서 뭔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과잉 소비와 관련돼서 그림 7번에 제가 그 앞서 이제 재화 이런 것들은 좀 소비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서비스 소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개인 소비 비중을 보게 되면 뭐 차트에 있듯이 그냥 코로나19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된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장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는 사실은 좀 크지 않고, 사실은 좀 저희가 향후 소비에 있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느냐라고 하면 먼저 물가 둔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결국 가계의 어떤 소득,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의 그 가계의 어떤 특히 개인의 소득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화면에 있는 거는 지금 왼쪽에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미국의 가계 소득액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적으로 툭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던데 왜 그럼 저렇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느냐? 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 고용 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임금 소득도 늘고, 또 그 옆에 그 그림 9번의 오렌지색을 보게 되면 자산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택을 통한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자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 자체액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의 어떤 소비 여력이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쪽에 어떤 소비 자체의 우려를 사실은 저희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려하는 게 사실은 이제 뭔가 부채 충격, 가계에 뭐가 부채 충격이 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워낙 가계 부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은 좀 커지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죠. 이제 화면상에 이제 제가 같이 2008년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사실 2008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가게들이 이제 파산하는 이러한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했었죠. 부채 충격을.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위쪽에 있는 그 오렌지색과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먼저 오렌지색은 이제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 보면은 규모 자체가 그 거의 GDP 100%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채 조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GDP 대비 한 70%대로 떨어졌다. 한 30%가 줄어든 거죠. 거기에 더 긍정적인 거는 같이 그려놓은 미국의 가계 순 자산 규모,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 규모 자체가 팬데믹을 직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라고 보면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2008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건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금리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는 가계가 버틸 힘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쪽으로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하반기 뭐 소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제반 사항들을 좀 고려해 보면 소비 자체가 그렇게 위축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뭐 저희가 뭐 엔데믹 얘기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여전히 뭐 엔데믹이 사실은 좀 시작이 됐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뭐 미국의 특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소비 경기 뭐 또 다른 어떠한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소비 경기가 갑자기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소비 충격에 대한 것들 그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약해 보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도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예. 특히 이 부채 리스크, 그렇죠. 향후에 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전 세계가 사실은 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는 사실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또 최근에 그 팬데믹 전후에서 아무래도 정부가 많은 이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없는 쪽이 없다. 가계도 부채가 많고 기업도 부채가 많고 또 그 정부도 부채가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주요 주체들의 부채 자체가 뭐 많이 쌓여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 뭐 앞서 이제 가계부채와도 연결되고 또 이제 기업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화면상에 잠깐 먼저 하나 이제 그 우리가 부채와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좀 보기 위해서 항상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이라든지 이자의 소득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제 비중을 상환하느냐라는 이제 그림인데 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2008년에 비해서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부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그렇게 현실화된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가계 쪽에서의 건전성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미국의 기업의 부채 리스크는 어떤가? 뭐 지금 규모로 보게 되면 결국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기업들의 그러니까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려고 한다면 기업들의 어떤 갖고 있는 좀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건전성 자체가 좋으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제 몇 가지 좀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또 화면상에 좀 나올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 이제 기업이 부채 리스크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왜곡이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이자도 못 갚고 하면서 부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화면상의 맨 위쪽에 그 왼쪽 그림이 그 미국의 기업 이익 흐름입니다. GDP 대비해서 그런데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어떤 캐시플로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뭐 제가 미국의 투자 사이클과 관련된 그 미국의 뭐 비국방 자본제 수주액, 그 수주액 같은 경우도 매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기업 부채 리스크 뭐 그렇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또 하나 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기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무기대여법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미국이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미국 무기대여법, 뭐 뉴스를 통해서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뭐 유튜브에서 뭐 랜드리스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법은 사실은 이제 1941년에 미국이 그 연합군의 어떤 지원을 위한 그 군수 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이 됐었고 그 이제 뭐 사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된 이후 이제 없어졌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다시 이것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1941년이라는 게 물론 미국이 그 뭐 참전도 늦게 했긴 했지만 사실은 이 랜드리스법 무기대여법을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그때 제조업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패권을 그러니까 경제 쪽에 있어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좀 마련했는데 뭐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 무기대여법 지원 자체 규모가 뭐 2차 세계대전하고 이제 뭐 견줄 건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게 되면
미 국방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호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군수 물품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토가 확정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미국 군수 물품을 사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특히 이제 국방 부분 또 그것 때문에 제조업이 상당히 조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또 한 가지는 그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에너지 부분이 많이 그 가격이 올라서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생산 모멘텀이 사실은 커졌고 또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EU 쪽에 이제 수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강한 회복 반등 모멘텀도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어떠한 그 제조업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부 피해본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부채 부분 저희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분명히 또 잠재한 리스크이긴 하지만 지금의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제반 경제 상황 특히 제조업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직 뭐 금리가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기업 부채와 관련돼서 화면상에 주목을 하실 게 저 밑에 있는 그 푸른색 차트인데요. 미국의 그 BBB급,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 등급이라고 하죠. 시중이 좀 낮은 회사채의 금리를 보게 되면 2008년에 비해서 아직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도 이러한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 자체도 미국의 어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낮은 수준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어떤 부채 리스크 그것이 올해 또 내년 초에 뭔가 금융시장을 흔들 정도의 큰 악재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쪽에서의 모습을 좀 주목하자라는 쪽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방위 산업 같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도 될까요? 예, 뭐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뭔가 뭐 손실 뭐 또 이익을 따진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국방 산업의 어떤 투자 또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경제 전망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글로벌 대외관계 이슈 그리고 국내 경기와 환율 관련해서 박상현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